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남성분 사건입니다. 채무가 3,800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재산은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소득은 배달업에 종사하는데 월 24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었고 미혼이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싱글이다.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 도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 발생 경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이 제출한 진술서인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 상황이 계속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졌다. 배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변제를 시작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업 수요가 줄어서 소득도 많이 내려갔다. 진술서에는 기재를 안 하셨는데 이분이 코인 사유도 있으셨거든요. 코인 탕진도 상당 부분 있으셨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부모님이 실직을 하셨다. 처음부터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아무리 소액을 대출받아도 이자는 금방 불어나니까 돌려막기가 되면서 금방 채무가 늘어났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해서 탕진한 것도 좀 있으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서 계시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지 뭐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거죠. 빠르면 3일 정도에 금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로는 금지 명령의 효력에 따라서 뭐 압류나 가압류나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나 뭐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들 이런 일체의 독촉 행위들을 전부 다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을 받고 3달 정도의 기간이 더 있으면 개시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 3달 동안은 뭘 하냐면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걸 보시다가 궁금하다고요. 이혼소송이나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기 때문에 만난 면전에서 법원에서 바로 물어보신다고요. 이거 계산 내역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증 좀 더 해주시고 이건 무슨 뜻으로 내신 겁니까? 아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으로 제가 제출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현장에서 소통이 되는데 회생은 재판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판사님은 궁금하다고요. 이거 봤는데 자기 말로는 생활비로 썼다는데 뭐 주식한 것 같기도 하고 홍길동 씨한테 2천만 원 이체를 했는데 돈을 숨긴 건가 변제한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법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물어보잖아요. 재판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겠죠.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을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정서라고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저는 의뢰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서 입력해서 모아서 제출하고 다시 또 물어보면 제가 의뢰인 선생님한테 자료를 또 받아서 또 작성해서 첨부해서 제출하고 이걸 한 2-3번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막 한 달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3번을 하면 3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 3달 뒤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이 기간이 있고 개시결정부터 인가기간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가면 거의 한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거의 모든 일이 다 끝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때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한번 나가셔야 되거든요.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거든요. 채권자들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개인회생은 동의 같은 게 없어요. 판사님이 보시고 그냥 될 것 같네 오케이 해버리면 그냥 통과하거든요. 채권자 집행기일이라는 저 형식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가서 뭐 동의받고 이런 관계는 아닌데 채권자 집행기일을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인가결정이 받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재판이 끝이거든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가 한 3달,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가 3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변제를 하시는 거죠. 매월 한 번씩 36번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변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변제하고 나면 3년이 끝나는 이날 여러분 채무 1억 중에서 3년 동안 만약에 2천만 원을 변제하셨다면 이날은 나머지 8천만 원이 전부 탕감되는 그런 면책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금지명령 받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면책하면 끝이다. 단 금지에서 개시명령 사이에는 묻고 대답하는 보정의 과정이 2-3번 있고 개시부터 인가 사이에는 채권자 집행기일 출석 체크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신청하고 3일 있다가 금지명령 받고 3달 있다가 개시결정 받고 3달 있다가 인가결정 받고 그러면 재판이 다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단 방금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화시킨 거고요. 예외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사치나 탕진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비율이 서울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의 성격이 권리는 아닙니다. 이거 회생 신청하면 100% 금지 명령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개시결정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많으면 개시결정이 더 늦게 나오겠죠. 묻고 대답하는 보정 과정을 한 두세 번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번 할 때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보통 3번 하면 3달 걸리잖아요. 그 주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법원도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물어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개시결정이 3달 만에 안 나오고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인가 같은 경우는 개시결정 나오면 집회기일 잡히고 인가는 바로 잡히는데 최근에 집회기일이 자꾸 늦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개시결정까지만 받으시면 그 뒤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가 이후로는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이 앞에서 거의 80%의 일이 다 끝나버리고 채권자 집회기일만 한번 갔다 오면 대부분 인가는 다 받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먼저 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좀 주차 대기하고 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변제 기간 같은 경우는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40개월, 5년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대 5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저소득 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는 약간 가짜 직장 같은 거 약간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탕진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변제를 더 시키려고 월급이 뭐 140만원, 150만원 이래버리면 1인 생계비 빼고 나면 뭐 변제하는 게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3년이 아니라 변제 기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죠. 최장 5년까지.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더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려도 잘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차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내용들이고, 제 사법연수원 친구들 중에서는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절차를 설명해도 그 전문가들도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하는 절차가 아니니까. 저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게 3333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지 않나. 신청하고 3일 있다가 금지명령 나오고, 3달 있다가 개시결정 나오고, 3달 있다가 인가결정 나오고, 3년 변제하고 끝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하지 않나. 다만 예외가 많습니다.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더 짧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예외도 있다. 이걸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갈 때 있죠. 금지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 바라시는 거, 독촉 전부 다 금지가 됩니다. 신청하고 한 며칠 내로 바로 독촉이 금지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요. 그리고 한 3달쯤 서류 왔다 갔다 하다가 개시결정 받아버리면 그 뒤로는 할 일마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뒤로는 마음을 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예외가 있으면 미리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빨리 끝나는 사건인지, 어떤 사건이 빨리 끝나는 사건인가. 첫 번째, 일수사채가 없는 사건.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1금융권, 카드사. 그런 데는 정식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송달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내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송달을 해준다고요. ABC 대부업체, 무슨 저축은행 이런 데는 영업점이니까 바로 송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고. 근데 일수사채 같은 경우는 대포폰 쓰고 가명을 쓰잖아요. 김과장, 이과장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소 조회도 해봐야 되고, 안 되면 공시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으니까 조사할 게 없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법원은 변제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아파트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법원은 6억으로 보자 그러고, 채무자는 아니다 4억이다 그러고, 이게 계속 입씨름 해야 되는 거야. 좀 전에 보셨지만 입씨름이 많고 서로 주장할 게 많으면 개시결정이 점점 느려진다고 했죠. 근데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재산이 없는데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파 변제 없는 사람들. 내 지인, 친구, 가족 이런데 계좌 이체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도 조사할 게 없잖아요. 아니 깔끔하네. 은행에 변제한 거 돌려막기밖에 없고 나머지 생활비하고 사업자금으로 쓴 거니까 바로 통과시킨다고요. 근데 홍길동씨, 이길동씨, 어머니, 배우자, 아들, 부모님 이런데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이제 법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줬어요? 은닉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닌데요? 이거 또 소명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꾸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법원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하는 사람들. 생계비 120만 원만 빼고 내가 다 변제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쿨하게 그냥 나는 변제금 10만 원, 20만 원 그 몇 푼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빨리 끝내고 난 내 인생 빨리 시작하련다. 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럼 빨리 끝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2030 미혼, 오늘 봤던 채무자 있죠. 2030인데 싱글인데 주식코인 도박해서 뭐 좀 날렸다 이런 사람들 있죠. 미혼이잖아요. 월급도 얼마 안 되지. 그리고 이 나이 때 아파트나 집 같은 것도 없지. 뭐 가족한테 배우자하고 돈 주고 받을 것도 없지. 뭐 자식을 부양 가족에 넣느니 마느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지. 자기는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거야. 성격도 쿨하지. 이러니까 2030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5060 세대인데 아파트도 재산도 없고
뭐 원래 없었던 다 날려먹었던 지금 현재는 가진 거 없고 자녀도 성인인 거야.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다 뭐 생계비다 뭐 이런 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재판이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의뢰인 같은 경우는 7월 5일에 신청서 접수해서 7월 13일에 금지명령 받고 8월 10일에 개시결정 나왔죠. 뭐 한 달 만에 개시결정 나왔죠. 그리고 한 달 더 있다가 8월 달에 인가를 바로 받았어요. 접수하고 한 달 만에 개신하고 한 달 만에 인간하고 굉장히 빨리 끝났죠. 이 사람이 2030인데 미혼인데 뭐 일일 생계비 120만원 빼고 나 다 낼게요 그냥.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 빨리 탕감이나 받고 새 출발하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늦게 끝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어떤 사건이 빨리빨리 안 끝나고 사건이 굉장히 길어지는가? 첫 번째, 이수사체 많은 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사체인데 가명인데 대포폰인데 영업점도 없고 주소도 몰라. 휴대폰 통신사에 조회해야 되고 송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집이 있는데 저소득이야. 우리 회생에서는 재산 이상 변제를 시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의견서를 써서 그게 시세가 떨어지고 그 정도 가치가 되지가 않고 가치를 내려달라, 깎아달라 하면 집값을 계속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편파변제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 내 가족, 친구, 지인, 배우자, 부모님한테 막 돈 1,000만원, 500만원 다 보내줘 버린 거야. 그럼 법원은 다 조사한다고요. 꼭 배우자한테 그 돈 왜 줬냐? 부모님한테 그 돈 왜 줬냐? 그럼 또 설명해야 돼. 그리고 부양가족 많은 사람들. 가족이 많으니까 변제금 내려주세요. 내가 뭐 배우자도 뭐 일 못하니까 부양가족에 넣어야 되고 자식 둘이 있는 것도 넣어야 되고 대학생 자녀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갓 1학년이라서 집어넣어야 되고 병원비 있으니까 빼야 되고 이렇게 변제금에 대해서 법원이 시키는 대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넣어달라고 따지는 사건들. 이런 사건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주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30, 40대에 자녀들이 있고 부양가족 많고 특히 근로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근로자는 재직 서류 하나만 내면 끝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거래처에 돈 주고 받은 거 막 엄청 많다고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뭐 지인 편파 변제한 게 아니고 상거래처에 결제해 준 거고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에 이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30, 40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은 빨리 끝나는 사건, 이쪽은 오래 걸리는 사건. 일수사체가 없으면 빨리 끝나고 많으면 오래 걸리고 아파트 빌라 없으면 빨리 끝나죠. 조사할 게 없으니까. 있는데 소득까지 적다. 그러면 오래 걸리죠. 가족 간 이체가 없으면 조사할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나고 가족 간 이체가 많다. 근데 소득까지 적다. 재판이 오래 걸리죠. 월급 받으면 재판이 빨리 끝나는데 개인 사업자는 뭐 이체한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설명해 줘야 돼. 나 싱글이니까 120만 원 빼고 다 갚을게. 빨리 끝나고 통과나 빨리 시켜줘요. 그럼 재판 금방 끝나죠. 2030 세대들. 근데 30, 40대 세대들 막 부양가족은 많고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이러면 이제 재판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오늘 그 채무자 같은 경우는 생활비하고 코인을 탕진한 2030 세대였는데 자 일단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아까 신청하고 금지명령 받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면책받는다. 요 5단계를 기억하면 된다 했죠. 3일 있다가 금지명령 받고 3달 있다가 개시받고 3달 있다 인가받고 3년 뒤에 변제 끝나고 기억하시되 기간은 플러스 된다. 예외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는 빨리 끝나는 사건은 집도 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혼 싱글이라서 내 일일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 빨리 갚고 빨리 치울게요. 이런 사람들 빨리 끝납니다. 늦게 끝나는 사건은 부양가족 빼야 될 것도 많은데 집도 있는데 집 가치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주고받은 것도 많아서 그것도 편파변제 아니라고 설명해야 되고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이게 개인회생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절차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판단해 보시라고 셀프 진단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